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혹시 그 특정 RPM 구간에서 바이크 소리가 갑자기 좀 먹먹해지거나 아니면 배기 쪽에서 딸깍 뭐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꽤 있죠. 네, 오늘 바로 그 원인일 수도 있는 배기 시스템 속 작은 부품, 배기 플랫 밸브, 뭐 버터플라이 밸브라고도 하던데요. 이거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달려있는 건지, 어떨 땐 또 골칫거리가 되기도 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혹시 제거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파헤쳐 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라이더분들이 이 밸브의 진짜 역할이나 관리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관리하면 뭐 성능 저하나 고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오늘 확실하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배기 플랫 밸브,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부품인가요? 그 배기 파이프 중간쯤에 달린 나비 모양 밸브 그거 맞죠? 네, 맞아요. 배기구 안쪽에 이렇게 위치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배기가스 흐름을 조절하는 부품입니다. 근데 이건 뭐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는 건 아니고요. 바이크의 두뇌, 그러니까 ECU라고 하죠. 전자 제어 장치. 아, ECU요? 네네. 네, 그 ECU가 서버 모터라는 작은 전기 모터를 써서 이걸 제어합니다. ECU가 이제 현재 기어가 몇 단인지, 엔진 회전수, RPM이 얼마인지, 스로틀은 얼마나 감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요. 그래서 밸브를 뭐 완전히 열기도 하고, 완전히 닫기도 하고, 아니면 살짝만 열기도 하고 계속 조절하는 거죠. 아, 상당히 복잡하게 움직이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BMW GS 같은 모델 있잖아요. 그런 건 시동을 걸면 밸브가 중간쯤 열려요. 그러다가 RPM을 한 2000 이상 올리면 오히려 좀 더 닫히기 시작해요. 그러다 한 3000 RPM 근처에서 거의 닫혔다가 4000 RPM 넘어가면 그제야 다시 확 열리기 시작하죠. 되게 섬세하게 조절되네요. 그런데 보통 이 밸브가 그 배기가스 온도를 빨리 높여서 촉매 장치, 환경 규제 때문에 달린 거, 그거 빨리 작동시키거나 아니면 엔진의 중저속 토크, 그러니까 초반에 치고 나가는 힘, 그걸 높이라고 달려있다 이렇게들 많이 알던데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 그게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아, 정말요? 네. 물론 뭐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음 규제. 특히 그 점점 엄격해지는 유로5 같은 환경 규제 있잖아요. 거기 소음 기준을 맞추려고 다는 겁니다. 아하, 소음이요? 네, 바이크가 이제 정차했을 때 소음, 또 특정 속도, 예를 들어 시속 50km로 달릴 때 소음, 그리고 갑자기 확 스로틀 감아서 가속할 때 소음, 이런 여러 상황에서 소음을 다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치를 넘으면 안 되는데 이 밸브가 바로 그 특정 조건, 예를 들어 2단 기어로 시속 50km로 달릴 때 이때 RPM이 보통 한 3,40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때 밸브를 살짝 닫아서 그 순간적인 소음을 딱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 이게 가장 큽니다. 그렇군요. 와, 그럼 성능 향상 이런 것보다는 진짜 소음 기준 통과가 주된 목적이었네요. 이걸 모르고 그냥 막 밸브 없애버리면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거나 좀 시끄러워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괜히 시끄러워지기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밸브가 좀 오래되면 뻑뻑해지거나 아예 그냥 안 움직이고 고착되는 문제, 그런 게 생긴다고 들었어요. 보통 그 배기가스 찌꺼기 카본, 그게 쌓여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 또 그런가요? 네, 카본도 물론 영향이 있긴 한데요. 결정적인 원인은 부식, 그러니까 녹스는 현상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그 밸브를 움직이는 축 있잖아요. 그게 배기 파이프 바깥으로 살짝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위쪽에요. 네. 그 부분으로 이제 빗물이라던가 아니면 세차할 때 들어간 물, 또 겨울철에 도로에 뿌리는 염분 같은 거, 이런 오염물질이 스며들면서 축 자체에 녹이 스는 거죠. 아, 그래서 막 주행거리가 아주 짧은 거의 새 바이크인데도 밸브 고착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카본 쌓일 시간도 없었는데 말이죠. 야, 카본보다 부식이 주범이라니 좀 의외네요. 특히 뭐 장마철이나 겨울에 염화칼슘 많은 도로 달린 후, 아니면 그냥 세차하고 나서 이럴 때 더 신경 써야겠군요. 그럼 청취자분들이 이건 좀 예방하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주기적인 청소랑 윤활이 핵심인데요. 뭐 특별한 기술 없어도 간단한 공구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좁은 틈에 넣을 수 있는 폭이 한 4mm 정도 되는 얇은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작은 쇠솔, 와이어 브러쉬라고 하죠. 그거랑 마지막으로 고온에 잘 견디는 구리 성분 그리스 스프레이, 이게 필요합니다. 아, 네. 공고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네요. 네. 그래서 그 밸브 축 바깥쪽에 보면 스프링이 감겨 있거든요. 그 스프링 사이에 일자 드라이버를 살짝 끼워서 공간을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쇠솔로 축 주변의 먼지나 녹을 좀 꼼꼼하게 털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섭씨 1000도 이상에서도 타거나 흘러내리지 않는 고온용 구리 그리스, 이걸 아주 조금만 뿌려주면 돼요. 아, 구리 그리스요? 고온용으로? 네, 이게 중요해요. 그냥 흔히 쓰는 WD-40 같은 거나 뭐 ACF50 이런 방청제는 배기 시스템 열이 엄청 높잖아요. 그쵸. 뜨겁죠. 네, 거기선 금방 타버리거나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절대 쓰면 안 되고 꼭 고온용 구리 그리스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뿌린 다음에는 밸브를 손으로 살살 돌려보거나 위아래로 좀 움직여서 윤활제가 축 사이로 잘 스며들게 해주면 더 좋고요. 네네.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세차 후에는요, 에어건 같은 걸로 밸브 주변 물기를 최대한 좀 불어서 제거해 주시고, 잠깐이라도 시동 걸어서 배기열로 말려주는 습관, 이게 부식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절대 그 밸브 움직이는 케이블 있잖아요. 그거 분리된 상태에서는 시동 걸면 안 됩니다. 아, 케이블 빼고 시동 걸면 안 된다고요? 왜요? 특히 유로 5 이후 모델들은 ECU가 밸브 고장났네 하고 바로 인식해요. 그래서 계기판에 경고등 계속 띄웁니다. 이거 한번 뜨면 개인이 지우기 어렵고 결국 서비스 센터 가야 하거든요. 괜히 돈 들고 번거로워지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관리법이랑 주의점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예 이 밸브를 그냥 제거해버리거나 아니면 작동을 멈추게 하는 뭐 딜리트 킷 이런 부품들 있잖아요. 그걸 장착하는 라이더들도 꽤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장단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케이블만 빼는 거, 이건 유로5 이후 바이크는 경고등 문제 때문에 추천 안 하고요. 밸브 자체를 아예 드러내버리거나 아니면 서버 모터는 그대로 두는데 ECU를 속이는 거죠. 밸브 잘 있다, 이렇게. 그런 서버 엘리미네이터라는 모듈을 다는 방법이 있어요. 아, ECU를 속이는 모듈이요? 네.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구형 모델들, 뭐 초기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같은 경우는 이 밸브 때문에 저속에서 스로틀 반응이 좀 울컥거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들은 밸브를 제거하면 이 부분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는 꽤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 구형 모델은 효과가 있군요. 네. 하지만 최신 바이크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BMW R1250 GS처럼 엔진 회전수에 따라 밸브 타이밍을 막 바꾸는 시프트 캠 같은 기술 들어간 모델들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런 애들은 이미 저속 반응성이 상당히 개선됐어요. 그래서 밸브를 제거해도 뭐 성능 향상을 체감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미미해요. 오히려 그냥 소음만 커져서 주변에 좀 피해를 주거나 뭐 심하면 단속 대상이 될 위험만 높아지는 거죠. 결국 이것도 자기 바이크 연식이랑 특성, 그리고 밸브 제거로 뭘 얻고 뭘 잃는지 이걸 정확히 좀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네요. 무조건 제거하는 게 좋은 건 아니군요. 맞습니다. 네,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해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배기 훌레 밸브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습니다. 이 밸브의 진짜 역할이 알고 보니 소음 규제 때문이었다는 거, 그리고 고착의 주된 원인이 카본보다는 부식이라는 점, 그래서 주기적인 청소랑 고온 그리스, 윤활이 중요하다는 것까지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관리만 잘해주면 문제없이 오래 쓸 수 있는 부품입니다. 밸브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네요. 여러분의 소중한 바이크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이렇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더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